38페이지예요. 김나연, 이거 됐지. 한채린, 여기 다 가리고 누군지 몰라. 서유원, 이재석, 김정윤, 강준희, 우인혜, 오세훈. 너 빼고 다 전했어. 김지민, 위창건, 호시훈, 동원한테 뭔 일이 있나? 내가 혹시 니네 이강 보고 좋은 일 이렇게? 이강 아니요. 중간까지 안 줬어? 클럽 안줄 뻔했다. 영원히 안 뻔했다. 근데 저번 주도 못 받았어요. 일요일에 안 하고. 두개다 풀어도 되겠네. 내일 학교 안 가면. 한국짜리 이 정도면. 누가 하는 거야? 와야 된다는 거야? 뭘 장난 아니야. 하나, 둘, 셋, 넷. 우리 38페이지 할 거예요. 혹시 지난주 과제했던 것 중에 잘 모르겠는 문제? 23페이지 보셔. 자, 그거 관리하고 갈게요. 없는 척 하지 말고 그걸 물어봐. 아침에 저기 타임어택 하는데 2학년 애들은 한 2분의 1은 물어봐, 기본적으로. 없는 거니? 우리 다음 주 테스트 한번 할까? 숙제를 안 한 거 아니야? 아닌데. 맞아야겠네. 38페이지 보세요. 좀 띄엄띄엄 많이 해야 돼서 과제 어디까지냐면은 그 53페이지까지가 과제야. 띄엄띄엄 해서 자, 38쪽을 일단 볼게요. 자, 형태소가 있고, 자, 형태소가 뭐냐 하면 여기 일정한 뜻을 지닌 가장 작은 말의 단위라고 되어 있고, 이 형태소는 정의가 나오지는 않아요. 정의 나오는 거는 중학교 때 나와. 고등학교 때는 안 나오고, 형태소 분석하는 것도 안 나와. 한 단어 정도는 나오는데, 자, 그 다음에 이때 뜻이란 실질적인 뜻이나 문법적인 뜻 모두를 포함한 개념이다. 그래서 그 문법적인 뜻은 조사하고 접미사, 조사, 접사, 어미 뭐 여기까지거든. 조사, 접사, 어미 뭐 정도. 그다음에 실질적인 뜻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뭐 체현과 그다음에 뭐 용언에서의 어간 뭐 이런 것도 되고, 그다음에 수식어도 되고 그래. 그리고 밑에 보면 아기가 새 옷을 입었다 되는데, 자, 문장이 이렇게 있어. 아기가 새 옷을 입었다. 자, 이렇게 쓰면은 얘를 문장이라고 해. 그 다음에 이거 끊어읽기 단 띄어쓰기 단위 이렇게 끊으면 얘를 뭐라 그러냐면 얘를 어절이라고 그래. 어절. 그 다음에 얘를 혼자 쓸 수 있는 말하고 혼자 쓰는 말 뒤에 붙는 말에 이제 분류를 하는 거거든. 예를 따라 붙여 쓰면은 단어야. 붙여 쓰면 단어인데 그 붙여 쓴 단어 중에서도 자, 여기까지 아기는 혼자 쓸 수 있지. 자, 여기까지를 이렇게 나눌 때
이거는 더 못 나니까 세고, 이거는 옷하고 을로 나눌 수 있지? 옷은 혼자 쓸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입었다를 혼자 쓰려면은 입었다까지 다 써야 돼. 입었만 쓰면 안 되고 이렇게만 써도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입었다 이렇게 나누면 이거를 단어라 그래. 단어는 자립해서 쓸 수 있는, 밑에 잠깐 내려가봐. 자립하여 쓸 수 있는 말 이거나 아니면은 여기는 가나 을처럼 혼자서는 못 쓰지만 이렇게 혼자 쓸 수 있는 말 뒤에 붙는 말 요런 조사라 그러거든. 조사까지를 단어라 그래. 그 다음에 얘를 더 쪼개. 아기를 더 쪼갤 수 있냐? 못 쪼개 일단. 얘도 못 쪼개고, 새도 한 글자니까 못 쪼개고, 옷도 한 글자니까 못 쪼개고, 을도 못 쪼개는데 이 입었다 같은 경우는 쪼갤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얘가 빠져도 말이 된다거나 어떤 이 구성 요소 중에, 그 다음에 다른 걸로 대체를 해서 말이 된다 그러면 걔는 혼자 쓸 수 있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혼자 쓴다기보다는 그 뜻이 있는 말이야. 형태소. 근데 이렇게 용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뭘 찾냐면 기본형을 찾아야 돼. 사전에서 이거는 입다를 찾아야 되지. 그래서 여기서만 끊어 이렇게. 무조건 다 해서 빼. 다 해서 끊고 이 나머지 부분. 그럼 이제 입하고 다로 나눠지는데 이것도 입을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거야. 그 다음에 없다를 붙여 쓰냐 띄어 쓰냐는 얘를 빼봐. 옷을. 그러면 빠져도 되지.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다를 빼고 다른 말로 대체하면 입었고 되지. 이럴 때는 얘가 각각의 형태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형태소를 분석하면 여기는 아기, 가, 새, 옷을, 입, 없다 이렇게 돼. 자, 요 단어, 요 형태소에서 그래서 거기 이제 얘가 이렇게 나눈 거야. 그러니까 띄어쓰기, 띄어읽기 단위에서만 나누고, 그 다음에 띄어읽기 단위에서 이 어절에서 혼자 쓸 수 있는 말하고 혼자 쓸 수 있는 말 뒤에 붙는 말 나누고, 그 다음에 그 단어를 더 쪼개고 의미가 있는 부분까지. 자, 요거를 이제 형태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형태소.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형태소 분류가 있는데 이거 짝을 잘 지어야 돼. 실질 형태소하고 형식 형태소가 있고 자립 형태소하고 의존 형태소가 있는데 여기서 먼저 볼 건 어떤 거냐면 자립 형태소하고 의존 형태소를 볼 거야. 자립하고 의존. 자립 아니면 의존이거든. 이건 뜻으로 구별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이 단어 혼자 쓸 수 있냐 없냐로 보는 건데. 자, 여기는 아기는 혼자 쓸 수 있지? 동그라미 쳐볼게. 아기. 가는 혼자는 못 쓰지. 다른 말 뒤에 붙으니까. 이런 애들이 문제거든. 새 아니면 뭐 부디 뭐 이런 애들 있지. 관형사나 부사 같은 애들. 그러니까 이 어절을 혼자 차지하고 있는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 혼자 쓸 수 있는 애들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옷 혼자 쓸 수 있지. 그 다음에 얘네들 혼자 못 쓰지. 그래서 자립 형태소는 아기, 새, 옷 이렇게. 근데 나머지 이제 의존 형태소가 되는 거야. 자, 이거는 뜻으로 구별하는 게 아니라 혼자서도 단어가 되냐 안 되냐를 보는 거야. 형태소 혼자 단어가 되냐 안 되냐. 자, 그 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면 실질 형태소가 있고, 그 다음에 형식 형태소가 있거든. 자, 이거는 이제 진짜로 뜻이 있는 말이냐, 뜻은 없는데 문법적으로만 기능하느냐, 이렇게 돼. 실질 형태소는 자립 형태소에다가 뭘 더하냐면 용언의 어간을 더해주는 거예요. 용언의 어간이라고 입다에서 입 같은 거, 아름답다, 아름답까지 있지? 자, 그런 게 이제 용언의 어간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구분을 해보면, 자, V 표시를 해볼게. 일단은 얘네들은 전부 다 자립 형태소니까 실질 형태소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는 뜻 있는 말은 아니지. 그래서 얘는 아니고. 그 다음에 을도 뜻 있는 말은 아니고. 이 뒷말에 붙여주는 거. 문법적 관계 표시해주는 거니까. 근데 이제 요게 용언의 어간이잖아. 그러니까 입었다 해서 중심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거거든. 요거. 그 다음에 어은 시간을 나타내는 말인데, 요게 시간을 나타내는 문법적 요소지. 자, 얘가 의미가 들어있는 말은 아니야. 자, 여기는 다도 붙고. 그래서 이 실질 형태소에서는 아기, 그 다음에 새, 옷에다가 입까지가 포함이 돼. 입까지. 여기 이 실질 형태소를 뭐라 그러냐? 얘를 앞으로 나오는 말에 어근이란 말을 써. 어근. 이거 같이 매칭을 시켜야 돼. 실질 형태소가 어근이야. 실질 형태소는 어근. 이제 뒤에 그 단어의 형성을 보면은 어근과 접사로 나눠야 부분이 있거든. 자, 그 단어를 쪼갰을 때, 형태소로 쪼갰을 때, 이 실질 형태소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어근이라고 그러고, 나머지는 이제 접사,
일대가 있고, 그다음에 조사는 어차피 형태소 분석에서 아니니까 한 단어 안에서 자, 어근과 접사 혹은 어근과 어근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요 실질 형태소는 어근이다. 그게 되고 형식 형태소는 자, 문법적 요소를 나타내 주는 거니까 요거 같은 조사, 자 여기 같은 어미, 자 이런 애들을 형식 형태소라고 그래. 조사, 그다음에 어미, 그다음에 뜻을 한정해 주는 접사 이런 애들. 자, 여기서는 누가 중요하냐? 얘가 중요해요. 실질 형태소. 그러니까 이 형태소와 단어를 하는 이유가 어떤 거냐면은 뒤에 있는 단어 형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본단어로 나오지는 않아.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뭐 됐고, 단어에서는 그 밑에 정이 있지. 자립할 수 있는 말과 자립할 수 있는 말에 붙여 쓰는 말, 조사거든. 그 두 개가 단어야. 자, 일반적으로 단어는 혼자 쓸 수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거든. 근데 그렇게 되면 조사가 빠져버려. 그러니까 조사까지 추가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조사는 그러면 왜 단어에 포함이 되냐? 이 분리성 때문에 그래. 분리성이 있기 때문에 자, 단어로 포함시켜준다. 어미는 단어가 왜 안 되냐? 어미를 떼버리면은 어미 붙은 말들이 말이 안 돼. 걔네들은 접사도 그렇고. 그래서 걔네들은 이제 그 단어로 취급하지는 않는 거야. 자, 이거는 뭐 뒤에 문제를 풀어보면 되는데, 우리 47번 하나 풀어볼게요. 저기 풀어봐. 고성시험이고 난도 상해 문제래요. 풀었어? 자, 볼까? 일단은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거든? 어느는 실질적 의미가 있지. 그리고 어절에 혼자 쓰고 있잖아. 이런 애들은 자립형태소야. 자, 그 다음에 있다에서 it은 중심 의미지. 그러니까 실질적 의미가 있는 부분. 국자에 비유하는 국자라는 그 명사 뒤에 조사가 붙은 거지. 그래서 일단은 디귿. 실질적 의미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리을은 있는 애 있다에서 it은 어간 쪽이니까 얘는 실질적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느는 어미지. 이 어미라고 그러거든. 자, 요거는 이제 그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 애지. 그래서 기억하고, 아니 디귿하고 리을. 여기가 이제 실질적 의미가 없는 부분이고, 혼자서 쓸 수 있는가 그랬는데, 자, 그럼 디귿 리을을 일단 빼야 돼. 자, 기억은 혼자 쓸 수 있지. 그러니까 얘는 빼고 아니요 찾아야 돼. B를 찾아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니은에 있다의 it은 의미는 있는데 혼자는 못 쓰지. 그래서 니은.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여기까지 보면 이 문법 문제 특징이 뭐냐면 읽다 말고 또 답이 나와. 자, 그렇게 되고 결국 난도 그 상이라는데 뭐 크게 어렵지 않아. 그 다음에 42쪽은 어근과 접사가 있는데, 자, 단어를 이루는 형태소 중에서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이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여기는 이제 어근은 아까 얘기했지 실질 형태소. 그래서 하늘 그러면은 하늘은 더 쪼갤 수 없어. 그냥 하늘 혼자 쓰는 거지. 뜻이 있는 부분이지. 그래서 실질 형태소고, 예쁘다에서는 예쁘다 전체가 아니라 이 기본형 예쁘다잖아. 여기 못 빼라고 다를 빼. 그러면 예쁘까지만 실질 형태소야. 그래서 예쁘가 어간이라고 그러고 다를 어미라 그래. 자, 덥게 같은 경우는 덥다에 개 붙은 거잖아. 자, 덥다가 뜻이 있는 부분이지. 개는 도구를 뜻하는 접사야. 그 다음에 일찍이가 있는데, 일찍 이거 형태소 분석을 해봐야 되거든. 일찍하고 이지.
그럼 일찍은 혼자 쓸 수 있는 말이지. 이거는 이제 어근. 2는 혼자 못 쓰고. 자, 어른스럽다고 했는데 자, 이런 거는 이렇게 나눠야 돼. 자, 어른스럽다니까 일단은 뭐뭐 다로 끝나는 말이니까 이거를 어간하고 어미를 먼저 나눠줘야 되거든. 요거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나눠지냐? 어른스럽하고 다로 나눠지지. 이제 이쪽은 쌩까고 그 다음에 이 어간을 더 쪼갤 수 있는지를 봐야 돼. 자, 그래서 혼자 쓸 수 있는 말이 있을까? 어른 있죠, 어른. 그 뒤에 스럽이 붙은 거야. 그래서 어른하고 스럽이 붙어서 된 어간을 만든 거야. 근데 이 중에서 뜻이 있는 말은 확실한 건 얘지. 스럽이란 말 혼자 못 쓰지. 너 스러워 이런 말 안 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뜻 있는 부분은 아닌 거야. 그래서 이쪽은 어근, 이쪽은 접사. 그래. 자, 그래서 어른까지야. 자, 새 말은 형태소를 쪼개보면은 새하고 말이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말이라는 뜻이지. 그럼 새도 관형어니까 뜻이 있는 말. 그 다음에 말은 뜻이 있는 말 이렇게 돼. 자, 돌아보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아보다인데 자, 일단 쪼개 이렇게 나온 말은 돌아보하고 그 다음에 다로 이렇게 쪼개져. 이쪽 어미 쪽은 그냥 버리면 되는 거야. 형태소 분석. 요 단어 형성할 땐 자, 돌아보는 거는 뭐야? 돌아서 보는 거지. 그럼 요거는 누가 만든 말이야? 돌다라는 말에 아가 붙었고 그 다음에 보다가 붙은 말이지. 근데 요 아는 뜻 있는 말은 아니잖아. 여기 접사가 중간에 붙지는 않아. 요거는 이제 연결어미라고 하는 거고 요거는 뭐 그게 중요한 말 아니야? 그러니까 돌다라는 말하고 보다라는 말이 있는데 돌다도 뜻이 있는 말이고 보다도 뜻이 있는 말이지. 그러니까 요거는 돌다, 보다, 돌하고 보가 이제 어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근 접사를 구분할 때 뭘 해야 되니? 형태소 분석을 먼저 해야 돼. 형태소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단어가 뜻이 있는 말인지 없는 말인지 확인을 해야 돼. 그러니까 자립 형태소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아. 이 단어 형성에서는 실질 형태소가 중요해. 실질 형태소. 자, 그 다음에 이제 어근과 어간을 비교하는 게 있는데 자, 어근 어간은 요거지. 기본형에서 다를 뺀 부분 얘는 어간이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 어미 부분은 다인 부분이 어미거든. 그래서 보통 단어가 이런 동사나 형용사 같은 경우는 요게 계속 바뀌면서 활용을 해. 어른스럽다, 어른스럽고, 어른스러우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렇게 어간하고 어미, 그러니까 기본형에서 다를 뺀 부분으로 나왔을 때 얘를 어간이라고 하는 거야. 얘를 어간이라고 하고 이쪽을 어미라고 하거든. 다 뺀 부분, 다인 부분을. 자, 이제 걔가 어간이고 그 다음에 어근은 어떤 거냐? 걔를 형태소 분석을 더 했어. 어간 쪽을 더 했을 때 뜻이 있는 부분을 찾을 때 이제 어간 그러는 거야. 어근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어른스럽다까지 얘가 이제 어간이었잖아. 얘를 형태소 분석을 더해. 그럼 어른하고 스러우로 바뀌어. 그 중에 뜻이 있는 요 부분은 어근. 근데 요거는 뜻이 있는 말은 아니거든. 뒤에 붙어서 혼자 쓸 수 없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의미가 담겨있고 이런 게 아니야. 그래서 요런 애들은 접사 이런 말을 써. 그래서 어간 그러면 어떤 거냐? 단어 동사하고 형용사가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 이거 동사 형용사에서만 해당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어근이라고 그러면 실질 형태소 전체를 어근이라고 하고 어근은 실질 형태소. 이런 문제들이 가끔 나와. 어떻게 나오냐면은 어른스럽다고 했으면 얘를 어간하고 어근으로 나누는 문제들이 나오거든. 그러면은 어간은 어른스럽까지 그 다음에 그걸 더 쪼개가지고 어른은 요거는 이 뜻이 있는 부분 골라낸 거니까 형태소 분석을 해서 자, 이쪽은 예 어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밑에 읽어보면은 단어를 형성할 때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 그래서 실질적인 형태소라고 나오지. 거기를 쳐야 돼. 어근은 실질 형태소야. 어근은 실질 형태소. 그 다음에 어간은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이거든. 다시 말하면 기본형에서 다 뺀 부분. 그 밑에 써있지. 기본형에서 다를 제외한 부분. 형태소 분석할 때도 거기 다를 먼저 제외하고 그 다음에 시작이야. 그래서 먹다, 예를 들어 어근 같은 경우는 여기 먹다 같은 경우는 자, 먹다가 있는데 얘를 나눠봤어 이렇게. 그러면은
이 먹은 간이지 일단 달을 뺀 부분만 해보니까 이렇게 되지. 그지? 그다음에 요거를 더 쪼갤 순 없지. 그럼 저쪽에도 이제 먹밖에 안 나오잖아. 그럼 얘는 이제 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먹이라는 거는 어간도 되고 어근도 되는 거야. 자, 그다음에 새롭다 같은 경우는 밑에 나와 있는데 새롭다가 있으면 요것도 기본형이 새롭다니까 동사가 형용사거든. 그럼 다를 빼. 이렇게. 그럼 다 뺀 부분 여기는 간이 되고 다인 부분은 미가 되거든. 얘를 형태적 분석을 할 수 있나 확인을 해. 혼자 쓸 수 있는 말이 있지. 새. 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로비 붙는 거거든. 근데 그 중에서 요거는 뜻이 있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근데 로비라는 거는 어떤 말 뒤에 붙어가지고 품사를 바꿔주거나 하는 거지. 얘가 뜻이 있는 부분이 아니야. 이런 거는 접사. 그러니까 이런 용언 쪽에서 어근하고 이제 어근 접사를 구분하려면은 간에서 나누는 거예요. 미에서 나누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용언에서는 어근 접사를 나눌 때는 먼저 어근을 나누고 그다음에 어간 쪽에서 이거를 이제 확인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보면 지금 다 뺀 부분 먹대에서 새롭다에서 새롭까지만 간인 거지. 그다음에 얘를 형태적 분석하는데 안 되지. 그럼 얘는 먹이라는 건 간이면서 어근인 거고. 근데 새롭다 같은 경우는 새하고 높다로 꾸며 바뀌니까 새로운 어간인데 새는 근이 되고 그렇게 돼. 그러니까 그 어간 같은 경우는 사실 형태적 분석을 할 필요는 없는 거야. 그냥 다만 빼면 돼. 근데 어근 접사 이걸 찾을 때는 형태적 분석을 마지막까지 해야 되는 거야. 밑에도 이제 잡히다가 있는데 잡히다도 그렇게 해보면 일단 달을 뺀 부분만 빼면은 잡히하고 이게 다로 나눠지지? 그럼 얘를 뭐라 그래? 간. 여기는 다르만 뺀 부분이가 미 이렇게 되고 요 어간을 형태적 분석을 할 수 있나 없나를 보는 거야. 그러면은 잡다라는 말을 혼자 쓸 수 있잖아. 이제 그 다음에 희가 있지. 잡다라는 말에 의미가 있는 거지. 얘는 근. 희는 이 피동접이다. 그래서 접사를 이거는 이제 접사. 희는 혼자 못 쓰지. 혼자 못 쓰고 다른 말에 붙어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의미를 조금 변화시켜줘. 그래서 요럴 때 이제 어근 접사를 된다. 그래서 요 어간하고 어근 구별하는 거 있지. 요거 잘 기억을 해야 돼. 문제가 나와 가끔씩.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자, 거기 보면 이제 지우다, 지우개가 있어. 자, 이걸 한번 해볼게요. 왜 모는 어미고 모는 접사냐거든. 지우다가 있지. 얘는 동사잖아. 행위를 나타내는. 얘를 지우고, 지우니. 그 다음에 지워서. 그 다음에 지웠고. 이런 거 쓰면은 어서도 그렇고 얻고도 그렇고. 지우다, 지우고, 지우니는 뭐야? 지우는 행위를 말해.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변하지는 않아. 근데 그래서 이제 요쪽에는 이런 애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의미를 변하지 않고 활용만 하는 애들이거든. 이런 애들은 이제 어미라고 그래. 촬영할 때만 쓰는 말. 근데 이게 지우개가 붙어버리잖아. 그럼 이쪽에는 동사이고 지우는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지우개가 붙어버리는 순간 뭐가 되냐면은 이거는 지우는 도구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명사가 돼버려. 품사도 바뀌지만 의미가 바뀌어. 먹다도 똑같아. 먹고 먹으니 먹어서는 먹는 행위잖아. 그지? 그러니까 거기는 먹고 먹어서 먹으니 뒤에 붙은 애들은 의미 변화를 일으키진 않으니까 걔네들은 다 비야. 근데 그거를 이를 붙이면 먹이 되면 먹는 행위가 안 되고 먹는 대상이 돼버리지. 그러니까 의미가 조금 바뀌어. 접수할 때는. 자, 이게 좀 구분이 조금 애매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그 어미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밑에 이제 지우다, 지우개가 있는데, 자, 이렇게 지우다를 보면, 일단은 이거는 뭐뭐 다로 끝났으니까 용언이잖아. 그러면은 어간하고 어미로 나눌 수 있는 거거든. 그럼 얘는 지우하고 다로 나눠져. 자, 얘를 더 쪼갤 수 있어? 못 쪼개지.
얘는 그냥 지우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어간이면서 어근이 되는 거야. 근데 지우 개가 나오면은 얘는 동사형용사가 아니잖아. 그지? 형태에서 분석하면 이제 지우하고 개로 나오지. 이쪽은 의미가 있는 부분이지. 그래서 얘는 어근만 되는 거야. 얘는 뭐야? 도구라는 의미에 어떤 말이 붙어버린 거지. 이거는 접사. 그래. 그래서 이제 거기 나온 말이 그거야. 지우다에서 지우는 어간도 되고 어근도 돼. 근데 지우개는 어간이 안 돼. 왜 안 되냐? 지우개는 동사나 형용사가 아니거든. 이제 그런 경계들이 있어. 그래서 어간하고 어간이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요 기본형이 요거여야 돼. 뭐뭐 다로 끝나는 거. 자, 그다음에 43쪽을 볼게요. 접사인데 접사가 아주 중요해. 이쪽 부분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 왜 어렵냐면 이게 접사인지 아니면 아닌지 그걸 알기가 되게 애매해. 제수종합반 했을 때 애들이 수원할 때는 처음 들어봤어 이거를. 애들이 와가지고 문제가 잘못됐대. 그 6월 모평을 긁어가지고 이 개살구였었거든. 개살구가 있는데 그 고색고 졸업한 놈이야 걔가. 그래서 보더니 문제가 잘못됐대. 왜? 그랬더니 개살구가 있는데 일단 얘 뜻이 있는 말이지. 그지? 얘는 어근이야? 걔는 뭘까? 걔는 뭘까? 얘는 어근이가 접사일까? 어근. 접사야. 어근 기준보다 못한 이런 뜻이야. 얘 어근이면은 걔의 의미가 특정 의미가 혼자 쓸 수 있다. 그럼 멍멍이 살구잖아. 예를 들면. 그래서 얘는 접사거든. 근데 이제 걔라 그러면은 이게 생각보다 얘 관형사인가? 이런 생각 많이 하나 봐. 그리고 이게 합성어 문제였는데 얘가 합성어가 아니니까 답이 안 되는 거였거든. 얘 파생어라서. 근데 왜 얘가 문제가 잘못됐어? 그랬더니 개살구는 합성어래. 왜? 그래서 개살구에 걔는 관형사래. 그래서 왜? 그랬어. 처음 들어봤어. 그런 말을. 왜? 그랬더니 개살구에 걔는 뜻이 있지 않니? 원래 접사는 뜻이 있어. 뜻이 있는데 명확하지가 않고 막 바뀌어. 근데 혼자 못 써. 그런 거거든. 개살구. 그래서 내가 속으로 얘를 어떻게 대응을 하지 그랬어. 내가 개살구는 그러면은 너는 왜 얘가 관형사라고 생각해? 그랬더니 걔 하는 말이 개 예뻐, 개 좋아, 개 싫어. 그런 얘기를 막 해. 내가 그러면 좋아, 싫어, 예뻐는 용언이니까 그럼 걔는 부사여야 되는 거 아니야? 했더니 그러네, 부사네. 그래. 그러더니 그럼 비동사적 합성 뭐예요? 그래. 그리고 얘를 어떡하지? 순간 고민해서 얘를 어떡하지? 그래서 사전을 찾아줬어 그게. 거기 뭐라고 나냐? 접사 이렇게 나와. 접사네. 그랬더니 왜 접사지? 그런 거 같거든. 근데 이제 개라는 건 기준보다 못한 이런 뜻이고, 얘가 개살구가 만약에 그 어근이면은 개를 혼자 쓸 수 있거나 개 뒤에 접사가 없어서 단어가 만들어져야 돼. 앞뒤로. 근데 개이 이러면 안 되잖아. 개음 이러면 안 되지. 안 돼. 그래서 이건 접사야. 그럼 이제 요런 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달라. 접사가. 그래서 이 접사인지 어근인지 구분이 생각보다 안 돼. 그래서 어려워요. 일단은 읽어볼게요. 43쪽은 자, 일단 접사는 어근에 붙어서 특정한 뜻을 더 한정하는데 어근에 붙는 거야. 접사끼리는 결합해도 단어가 안 돼. 접사끼리 결합하는 애들도 없고. 그러니까 접사, 어근, 접사는 붙을 수 있어도 접사는 안 붙어. 자, 접조사가 있는데 어근의 앞에부터 특정한 뜻을 더하거나 강조하는 접사.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앞에 붙어서 아까 개살구 같은 것도 맛없는 살구 이런 뜻이거든. 이제 그런 뜻을 더해주는 거야. 네, 단어의 품사를 바꾸지는 못하면 지우세요. 걔는 지우고 그 오른쪽에 조그만 글씨 써있을까 아마. 안 써있냐? 왜 나만 써있지? 자, 이게 단어의 품사를 바꾸지는 못하는 게 아니라 단어의 품사를 바꾸기도 해. 바꿨어야 돼. 일반적으로는 품사를
못 바꾸는데 품사로 바꾸는 경우가 있어. 자는 거니? 자지 마. 잠았는데 오늘 용서 모드라. 오늘 용서 모드야, 용서 모드. 오늘 품사를 바꾸는 거예요. 어? 품사를 바꾸는 거예요. 뭐가? 접사가? 품사를 바꾸는 것도 있고 바꾸지 못하는 것도 있어. 근데 지금 여기는 말 자체가 틀렸어. 단어의 품사를 바꾸지 못하는 게 아니라 단어의 품사를 바꾸기도 함이지. 그러니까 바꿀 수도 있는 거야. 일반적으로 못 바꿔. 많이 못 바꾸는데 바꾸는 대표적인 애가 이 강으로 시작하는 애하고 이 매로 시작하는 애들이거든. 예를 들면 이제 요거 묻는 거는 요거 두 개만 기억하면 돼. 이 마르다라는 말이 있는데 마르다. 요거는 동사야. 땅이 말라간다 이런 말 쓰잖아. 근데 동사인데 이거를 강마르다라고 바꿔놓으면 이게 깡말랐어 이런 뜻이거든. 어떤 상태를 보여주는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형용사가 돼. 자, 메마르다도 이 마르다 여기도 똑같아. 마르다인데 이거는 동사거든. 근데 얘가 메마르다 그러면 메말랐구나 이렇게 말을 해. 메마르다. 그러니까 요 강이나 메가 붙으면은 어떤 상태가 되는 거야. 바짝 말라 있는 상태. 자, 그래서 요거 역시 형용사가 되는 거야. 대표적으로 이 두 개가 단어의 품사를 바꾸기도 함이야. 여기 몇 년 전에 동원고등학교에서 문제를 냈어. 접두사를 문제 내면서 접두사는 단어의 품사를 바꾸지 못한다 이렇게 내놓고 걔를 맞는 말로 해놨어. 틀리고 고르는 건데 원래 동원고는 답을 절대 안 바꿔줘. 선생님이 문제를 내도 애들한테 방송했어. 전에는 따지면 자기한테 오라고. 자기가 다 대응해주고 있다고. 누가 가냐 거기를. 근데 용감한 전교 1등이 있었어. 오태현이라고. 걔가 문법책 들고 뛰쳐 들어가가지고 문법책에 있다가 나온다. 강하고 왜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대답을 못한 거야. 그래서 복수정답 됐어. 지금까지 한 5, 6년 동안 처음이자 마지막인 복수정답이야 동원에서. 그 뒤에 뭐 문제 이상한 문제 엄청 많거든. 근데 그거는 절대 바꿔주지 않아 동원은. 동원도 잘 안 바꾸는데 동원은 더 안 바꿔. 동원은 무조건 맞다 그래. 내가 낸 문제 무조건 맞아 그래. 틀려도 맞다 그래. 답이 두 개인데도 한 개가 그러고 막 그래. 근데 요거는 일반적인 책들에서는 단어의 품사를 못 바꾼다고 얘기해 접두사는. 근데 바꾸기도 하는 거야. 이거 알아야 되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제 맨손이 있는데 만약 단어에 맨손이 있다 그러면 혼자 쓸 수 있는 말을 찾는 거야. 이제 손이지 손. 손이 있으니까 자 맨손 그러면은 맨은 아무것도 없는 이런 뜻이긴 하거든. 근데 맨 혼자는 못 써. 또 어미나 접사가 붙을 수 있냐 그러지도 않아. 그러니까 맨은 어떤 뜻이 있기는 있지만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이라는 의미를 더해주는 말이야 그냥 손이. 그래서 맨이 접두사고 들볶다가 뭐야? 들에서 볶아 이런 건 아니지. 마구 볶다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이 볶다라는 말 혼자 쓸 수 있고 그 앞에 들이 있는데 매우라는 뜻을 넣어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퍼러타 같은 경우는 자 파라타는 이제 퍼러타는 형용사인데 거기다 시를 넣으면은 시퍼러타 그러거든. 그러니까 매우 파라타 이런 뜻이야. 그래서 그것도 역시 자, 뜻을 바꾸지는 품사를 바꾸지 못하는 단어들. 근데 요 두 접두사는 품사를 바꿀 수 있다.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미사가 있는데 자, 전미사는 좀 쓸 거예요. 자, 이거는 모의고사에서 한번 나왔던 거라서 자, 전미사는 일단 첫 번째는 거기 나온 것처럼 어근의 뜻을 자,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 자, 이럴 때 이제 품사가 바뀌지는 않아. 예를 들면은 자, 구경에다가 이 꾼이 붙어. 자, 그러면 이제 구경꾼 이렇게 되고 그런 거지. 장난이라는 명사 뒤에다가 자, 이제 꾸러기라는 게 붙어서 장난 잘 치는 놈들, 장난꾸러기. 왜 하필 이걸 쓰냐면은 이 꾼하고 꾸러기는 혼자서도 많이 써. 내 친구 남편이 소아과 의사거든. 그 병원 이름이 꾸러기 소아청소년과야. 그러니까 그냥 쓰잖아, 그지? 그리고 꾼이라는 영화도 있어. 그리고 혼자서 말해서 저 새끼 꾼이야 막 이런 말 써. 그러니까 혼자 쓸 수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는 접사야. 님도 그래, 님. 님도 혼자는 못 쓰는데 요즘에는 그냥 혼자 막 쓰지. 님이라고.
그래서 요런 애들 같은 경우 구경하는 사람, 장난치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자, 어근의 뜻을 제한해 되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품사를 바꾸는 경우가 있어. 자, 품사를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뭐 높다 같은 거에다가 여기다 이가 붙잖아. 그럼 높다는 이 형용사야. 혹시 형용사하고 동사하고 구분하는 방법 아니? 자, 요거 는구나 붙여서 어간에다가 요거 되면은 동사고 안 되면 형용사야. 요거 기억 잘해라. 이게 옛날에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나왔던 건데 더 이상의 방법이 없어. 그 뒤에는 이 교과서에서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이제 높는구나가 안 되지 형용사야. 자, 형용사인데 높다의 형용사가 높이가 돼.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야. 높이 날다 할 때의 높이가 있고, 그 다음에 높이가 얼마냐 할 때 높이가 있거든. 높이 날면 높이가 날다를 꾸며주지. 자, 이 높이는 부사가 되는 거고, 높이가 얼마냐는 뒤에 조사가 붙었지. 이럴 때는 명사가 되는 거야. 자, 이런 거.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거 어른이라는 말이 있는데, 자, 어른에 스럽다가 붙어. 접사가 어른이라는 건 명사인데, 자, 여기에 스럽다가 붙으면 뭐가 되냐? 이게 어른스럽다가 되잖아. 어른스럽다. 자, 그러면 요거는 용언이 돼버리는 거거든. 자, 어른스럽구나지. 어른스럽는 구나 가지고 요거 형용사가 되는 거야. 우리 하는 김에 또 헷갈릴 만한 거 할게요. 공부 뒤에다가 하다가 붙어. 이거 잘 기억해. 공부는 명사지.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 접사인 게? 혼자 쓸 수 있는데? 그치? 이 하다, 되다, 시키다 얘네들 있어. 하다, 되다, 시키다. 이 세 가지는 다른 말 뒤에 이렇게 붙여서 나오잖아? 그럼 접사 붙어. 이거 단어 조심해야 돼. 특히 하다 나온 거. 그럼 내가 이제 공부하다가 되는데, 자, 공부하는구나지? 그럼 동사가 돼. 자, 이거 하다 조심해야 돼. 혼자 쓰면 동사. 다른 말 뒤에 붙여서 쓰면 이거는 접사. 이렇게 되는 거야. 아직 두 개 더 써야 돼. 자, 이제 세 번째 거. 문장의 구조를 바꿔주는 경우가 있어. 문장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피동 사동 전미사야. 피동 사동 전미사. 자, 피동 사동 전미사는 뭐가 있냐면은 이희리기 우구추가 있지. 자, 얘네들. 그래서 이희리기는 피동 전미사고, 자, 이희리기 우구추까지는 사동 전미사 이렇게 돼. 예를 들면 먹다라는 말이 있는데, 물론 동사야. 얘가 먹이다, 밥을 먹이다. 그 다음에 토끼가 사자한테 먹히다 이런 말이거든. 자, 먹이다 같은 게 밥을 먹이다, 밥을 먹게 하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 이가 붙었을 때는 사동문이 되는 거고, 사동. 그 다음에 먹히다 그러면은 토끼가 사자에게 먹히다 그러면 사자가 토끼 꿀꺽해버린 거지. 토끼 입장에서 당한 거고, 이거는 이제 피동이 되는 거야. 피동. 자, 이렇게 요런 애들이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는데, 자, 이거는 우리 3학년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예요. 좀 옛날에. 자, 4번은 어떤 거냐? 품사도 변화시킬 수 있고, 품사하고 문장 구조가 다 변화되는 애들이 있어. 자, 이런 애들이 있어서, 이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 형용사 어간에 이 사동정의사 붙는 경우는 다 붙지 이리기 우추가. 근데 이제 어떤 거냐면 이거야. 예를 들어 담이 높다 이런 문장이 있어. 이 높다는 거는 뭐냐면 높는구나가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형용사야. 자, 근데 문장을 살짝 바꿔서 어떻게 쓸 수 있냐?
담을 높인다 이렇게도 쓸 수 있잖아, 그지? 담이 높아. 근데 담을 높게 할 수도 있어. 그럼 여기서 높인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높다에다가 이가 붙고 니은하고 다가 붙은 거거든. 이가 붙은 거지 높다에. 근데 기본적인 높이다잖아. 자, 능분하고 저렇게 높이 능분화 되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이 사동사가 되버려. 사동사. 그러면은 사동문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동사로 바뀌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 전에 모의고사에 한번 나왔던 문제예요. 여기 문제가 이게 없는 걸로 만든다는. 나중에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이 문제 풀게 될 거야. 물론 저기 언어와 매체 선택 안 하고 졸업할 수도 있어. 그대로 쭉 해. 원래 장안이 3학년 문법만 했거든. 근데 지금 2학년 애들 얘기 들어보니까 어미하고 화장을 나와야 돼. 그러니까 문법 안 하고 싶으면 끝까지 안 할 수 있어. 계속 쭉 안 할 수 있고 동원은 확실하게 안 할 수 있어. 저희 학교들은 이제 다 해야 될까 봐. 자, 요거까지 다 썼지? 자, 그 왼쪽에 43의 오른쪽,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 자, 거기서 이제 접두사 종류가 좀 있는데 좀 눈에 좀 익혀야 돼. 자, 군말, 군살, 군소리 뭐 이런 애들 있지. 이게 쓸데없는 이런 뜻이거든. 쓸데없는 소리, 쓸데없는 살,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요럴 때는 쓸데없는 이런 의미가 들었을 때 군은 이제 접사인데 군밤 있죠, 군밤. 이거를 헷갈리면 큰일 나. 얘는 무슨 밤이야? 구운밤이잖아, 그지? 여기 이제 굽다에다가 누가 보냐면은 그 관형사의 어미가 붙어, 니은이. 네, 그러면 은이 붙어. 그러면은 이 구분이 안 되고 구운이 돼. 얘가 이 우불규칙이라고 그래서 여기 이제 구운이 되거든. 이게 똑같으니까 얘를 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군이 돼. 그래서 이 군밤에서 이 군은 실질 형태조야. 얘는 합성어. 저런 거 들으면 겁나 억울할 것 같잖아. 근데 틀린다. 진짜 애들 신기한 애들 많아. 자, 그 다음에 또 밑에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날은 익히지 않는 이런 뜻이야. 그래서 날것, 날고기, 날김치에서 익히지 않는 것, 익히지 않는 고기, 익지 않는 김치 이런 의미. 그 다음에 맛이지, 맛 첫째 이런 뜻이야. 첫째 43이다. 그 다음에 선은 어설픈 이런 뜻이거든. 선무당, 선장. 그 다음에 풋은 뭐 덜 익은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이제 부사성 명사는 되살리다. 이건 마구 이런 뜻이야. 마구 살리다. 되씹다. 그런 거 있고. 자, 되살리다는 다시 이런 뜻이고. 자, 뒤덮다, 뒤흔들다는 마구 덮다, 뭐 마구 흔들다. 드도 뭐 매우의 뜻이야. 매우 넓다, 매우 높다. 치도 치닫다, 치솟다. 치다의 뜻이 아니라 이건 매우의 뜻이야. 마구 닫다, 마구 쏟다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휘감다도 마구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게 부사성 접두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매우, 아주 이런 의미가 많아. 그 다음에 이제 통용 접두사는 여기저기 다 붙는 건데 뭐 덧니, 덧버섯, 덧진, 덧저고리. 이게 뭐냐면 체연 뒤에 붙는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덧대다 덧붙이다 있지? 이거는 용언 뒤에도 붙는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 위로 다시 올라가 보면 관형사적 기능을 가진 관형사성 접두사는 체연과 결합해. 명사 대명사 수사하고. 그 다음에 부사성 접두사는 이 용언하고 결합을 해. 근데 통용 접두사는 둘 다 결합을 해. 둘 다 결합을 해서 체연에도 붙고 용언에도 붙을 수 있고. 그래서 막노동, 막말, 막벌이, 막일 이런 것들은 체연에 붙은 거고, 막가다, 막벌다, 막설다, 막살다 이거는 용언에 붙는 거고. 그래. 그 다음에 헛은 헛걸음, 헛고생, 헛수고, 뭐 이런 애들인데 이거는 체연에 붙는 거고, 헛살다, 헛디지다, 헛먹다 이런 애들은 용언에 붙는 거고. 그러니까 용언에 붙냐 아니면은 체연에 붙냐 둘 다 붙냐 이런 차이가 있어. 자, 밑에 점이사의 종류는 자, 밑에 1번 보면은 한정적 접사에서 이거는 그 뜻을 제한하는 애들, 뜻 제한. 그래서 꾸러기, 장난꾸러기, 장꾸러기, 사냥꾼, 낚시꾼, 노름꾼의 꾼, 근데 가위질, 걸레질, 부채질의 질 이런 애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잠은 명사인데 장꾸러기도 명사야. 말썽도 명사인데 말썽꾸러기도 명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라는 거냐? 품사를 바꾸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용언의 어근 뒤에 전미사가 붙는데, 자, 지배적 접사라고 하지. 이게 품사를 바꿔서 지배적 접사야. 자, 품사 바꾸는 애들은 지배적 접사예요. 그래서 날개, 덮개, 오줌싸개인데, 요거는 이제 날다에게 개 붙는 거고, 그러니까 동사의 명사로, 덮다가 덮개니까 모두 동사가 명사로, 오줌싸개는 싸다의 싸개가 되는 거야. 싸다. 그 다음에 달리다가 달리기, 쓰다가 쓰기, 넘다가 넘기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얘네들은 그 품사를 바꿔주는 애들이다. 그런 거. 그 다음에 밑에 부사하고 전미사가 있는데 꿈틀 거리다 맞지? 거리다. 그 다음 이다도 있는데 이다도 접사야. 이다도 접사. 자, 빨리하다 소곤소곤하다 하다 조심해야 돼. 이다는 생각보다 안 나오고 하다는 엄청 많이 나와. 오늘따라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이 많으시지. 나도 졸린데. 왜 이렇게 기침을 해? 뭐라고? 코로나 후유증 끝났잖아. 후유증이라고? 나는 코로나 걸리고 기침 안 했는데. 뒤지는 줄 알았어 진짜. 난 4월 3일에 걸렸어. 4월 3일 의미 알아? 내신 대비 첫날 하고 다음날 걸려가지고 일요일에 학원 못 갔어. 그 다음 주까지 못 갔어. 맨날 밖에 보면서 나가고 싶어 맨날 보고 미친놈이 있는 줄 알았을까 막 밖에서. 겁나 아픈데. 이번 증상은 어때? 이거 저는 걸린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아팠어요. 진짜? 칼을 삼키는 듯한 그런 아픔. 목은 안 아팠어요. 그래? 겁나 아팠는데. 안 걸린 사람 안 걸린 게 제일 좋아. 나 10년 동안 제일 아팠어. 이게 똑바로 눕지를 못해서 아파가지고 그게 뒹굴고 다녔어 이렇게. 앉아있지도 못하고 서있으면 힘들어가지고 계속 뒹굴고 있어. 한 3일 가더라고. 그거 나니까 목이 너무 아파. 막 일로 막 있어 그런 거. 저기 멸치 이렇게 큰 멸치 한 30개 이렇게 한 번에 꿀꺽 하고 삼키는 그런 느낌? 난 진짜 억울한 게 나 3차 접종도 했고 나 교차 접종도 했어. 나 우리 학원에서 저기 백신 제일 먼저 맞았잖아. 저기 그 잔여분 맞아가지고 그날 전화가지고 다 사람들이 나 쳐다보고 있었어. 나 아스트라제네카 맞았거든 그거. 다 쳐다보고 있었어 이렇게. 열이 나는 실장님 와가지고 한 번씩 열어주고 괜찮나 보고. 너무 억울했어. 3차도 엄청 빨리 맞았거든. 남들 2차 맞아서 3차 맞았거든. 근데 걸려가지고 진짜 걸린 이유는 우리 첫째가 걸렸는데 둘째가 걸렸는데 첫째가 자기도 코로나 걸리고 대학 붙어있다가 첫째가 걸린 거야. 걸린 걸 모르고 따로 자는 애가 너무 귀여운 거야. 내가 안고 잤어 이렇게. 맨날 다른 방에서 자는데 우리 방에서 자는데 근데 애를 이렇게 안고 잤어. 그러더니 걔를 안고 자는데 그 다음날 걔가 걸렸네. 수초도 안 나와. PCR 받았는데 안 나와. 그러다가 나왔어. 안 걸리는 게 최고야. 뒤져버리죠 진짜. 제가 한심한 사람인데 나도 걸려볼래 이런 사람. 걸려봐라 죽어봐야 되는 거. 죽지 말고 죽도록 아파봐. 자 거기 이제 또 보면은 자 강세점에서가 있거든. 자 뜨리치 이런 애들 있어. 뜨리치. 깨뜨리다, 밀치다, 치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이제 사동, 피동, 전미사가 있는데 얘는 한정적 접사야. 그러니까 품사 바꾸는 것만 지배적 접사야. 그래서 복수 전미사가 있는데 이거는 뭐 들, 내 이런 애들 있거든.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 이런 애들은. 근데 되게 궁금하지 들이 뭘까? 접사야. 애들이 그 문법 할 때 맨날 물어봐 들이 뭐냐고. 그건 접사. 그래. 자 이거 53번 한번 풀어볼게요. 쉬운가? 걔도 풀고 걔를 먼저 풀어.
얘가 이제 어간을 안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어간을 가르쳐 줘 버려가지고 자 어간이 줄이니까 여기서 혼자 쓰는 건 줄다지. 그러니까 이제 줄이 어근. 근데 힘들다는 힘하고 들다잖아. 그치? 그러니까 힘도 어근, 들도 어근. 그리고 오가다는 오다 가다가 합쳐진 말이지. 그래서 오하고 가가 각각 어근.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오가 같은 게 그냥 시표를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시표로 나와야 되거든. 근데 가끔 어근도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여기서 이런 거는 틀린 거야. 각각의 따로따로 형태로 분석해야 돼. 자, 52번도 풀어보세요. 난이도 중이라는데 여러분 최하인데. 3학년 거니까 이거 풀면 3학년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볼까? 자 1번은 전미사니까 거리다 높다만 보면 되는데 동사나 형용사래 꿈틀 거리 능구나 출렁 거리 능구나 글썽 거리 능구나지 동사되고 그러니까 꿈틀에 붙은 애들이지. 평화 뒤에 평화 높는구나 안 되지. 평화 높구나니까 이거는 형용사가 된 거야. 1번 맞고 접두사 중에 명사와 동사에 다 붙을 수 있는 게 있대. 그게 누구야? 헛. 고생도 붙고 돌다도 붙지. 그 다음에 접두사는 어근의 앞에보다 특정한 뜻을 더하거나 강조한다. 군말, 군살, 군소음질, 군침은 쓸데없는 이런 뜻으로 헛은 말 그대로 헛이지. 실속 없는 이런 뜻이지. 그 다음에 접두사는 자립성을 갖는 형태소에 보면 맞는 것 같아. 근데 엄밀히 말하면 형태소잖아. 헛돌다의 헛돌다 헛디디는 헛돌이고 헛디디지 디디까지만이잖아. 돌까지 우리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또 확실한 거는 높다를 보면 평화, 자유, 새 이런 애들은 확실히 아니지. 4번이 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6까지는 이제 저희가 46쪽이 이제 메인인데. 자, 형성 방법에 따라 단어의 분류가 있는데, 자, 단위로는 어근 1개, 자, 바다, 선, 가끔 더 못 쪼개지. 근데 막다 같은 경우는 쪼갤 수가 있어. 이렇게. 그럼 얘는 어간이고, 얘는 어미인 거지. 다는 얘는 취급하지 않는 거야. 이 어간이 뭐야? 더 쪼개면 막밖에 안 나오지. 얘는 어간이면서 어근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거기서는 막만 그 단위로야. 막까지만. 자, 그 다음에 복합어는 파생어고 합성어가 있는데 파생어는 어근하고 접사로 이루어져 있거나 아니면 접사하고 어근으로 이루어져 있거나. 그 뒤에 나오지. 접두사하고 어근으로 이루어진 말, 그 다음에 어근하고 전미사로 이루어진 말 이렇게 돼. 그래서 한열은 그러면은 자, 이렇게 단어가 있으면은 이 단어에서 혼자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판단을 하는 거야. 그럼 여름이지. 한은 혼자서는 못 쓰지, 그지? 한밤중인데 야 밤에 어느 부분이야 한 이렇게는 안 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혼자 쓸 수는 없는데 한여름 그러면 여름에 한 가운데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거는 접사, 접두사가 되는 거고. 자, 먹기 같은 경우는 자기가 먹다에서 온 말이잖아. 먹다. 그러니까 실질적 뜻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는 먹다가 동사인데 얘가 먹이가 되는 순간 뭐가 되냐면 명사가 돼버려. 그리고 의미도 바뀌어. 얘는 먹는 행위에서 이거는 먹는 대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품사도 바뀌고 의미도 조금 바뀌거든. 그래서 그랬을 때 이 이라는 걸 혼자는 못 쓰는데 이런 먹이나 높이나 이런 거 뒤에 붙어서 품사를 바꿔주고 의미를 좀 바꿔주는 자 그런 전미사가 되는 거지. 자, 근데 합성어는 어근 더하기 어근. 그래서 앞하고 뒤 같은 앞뒤. 높으다는 높다고 푸르다고 만난 말이거든. 그래서 높하고 푸르 이렇게 만나서 걔네들이 그 어근하고 어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자, 2번은 이제 파생어가 나오는데 접두사가 결합한 파생어. 자, 참사랑에서는 사랑. 여기 조심해야 될 게 이 참 좋아 이런 말 있잖아. 부사도 있거든. 근데 여기서는 그 참은 뭐야? 매우란 뜻이잖아. 근데 이 참사랑은 뭐야? 이 매우 사랑이 아니지.
뭐 진짜의 진실한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는 못 써 혼자는. 그래서 의미가 그 참조화에서 그런 부사하고 의미가 달라. 그래서 이 참은 접사가 되는 거야. 혼니불도 한 겹짜리 이런 뜻이지. 엿보다가 있는데 자, 보다고 엿이라는 거는 몰래 뭐 이런 뜻이거든. 근데 이것도 혼자 못 써. 그래서 엿보다 집밥다도 이 마구발달의 뜻이지. 그래서 발달하는 어떤 중심 의미 앞에 더해져가지고 마구라는 뜻을 더해주고 새까맣다에서 새도 까맣다는 중심 의미 앞에 붙어서 매우 까맣다는 의미를 강조해주는 말이지. 자, 걔네들을 전부 다 접두사라고 해. 자, 그 다음에 전미사 같은 경우는 잠꾸러기인데 잠을 혼자 쓸 수 있지. 잠 명사 잠자는 사람 이런 말이야. 잠만 자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꾸러기를 붙여서 뜻을 한정해 주는 거고 정답다에서 요 정이라는 거는 명사야. 정이 많아. 이렇게 얘기하지. 자 뒤에 이제 답다가 붙어. 요게 이제 접사거든. 접사가 붙으면서 정답구나 이렇게 되지. 정답다 이렇게 돼서 요거는 이제 형용사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나날이가 있는데 이건 날더게 날더 이거든. 근데 그 이가 접사야. 이는 접사라고 생각해 그냥. 자, 그 다음에 일찍이도 접사. 깨뜨리다에서는 뜨리가 강조를 하는 접사라고 그랬지. 자, 그럼 접사들이 붙어요. 자, 밑에 뭐 암기 같은 건 안 봐도 되고. 자, 47쪽을 보면 얘는 뭐 나중에 규정할 때 해줄게. 넘겨있는. 자, 그 다음에 48에 합성어가 있는데 합성어에서 중요한 애가 있어. 비동사적 합성어. 이번에 그거 별 붙여야 돼. 자, 일단 합성어는 어근하고 어근이거든. 어근하고 어근. 근데 우리말에 그 통사적 합성어가 뭐냐면 우리말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법이나 어순과 일치하는 합성어가 이렇게 돼. 우리나라 말은 원래 체언하고 체언이 결합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신해하고 물, 신해 물 이것저것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어. 자, 그다음에 관형사 체언인데 새해는 그 새가 유라는 뜻이거든. 그 새해. 그다음에 뭐 헌책. 한 번 같은 경우는 그 한이 그 수간형사야. 한 번 그런 거.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 말은 관형사는 체형 꾸며주지 부사는 용언 꾸며주고 그러니까 우리말의 일반적인 그 순서에 맞는 말이야. 자, C는 용언의 관형사형인데 이걸 조금 풀었으면 이렇게 돼. 용언의 어간에다가 자, 관형사형 어미가 붙는 거야. 자, 요까지가 용언 이 거기 나온 것처럼 용언의 관형사형이야. 누가 붙어야 되냐면은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야 돼. 관형사형 어미가 뭐냐면 은느늘던이야. 은느늘던. 요거거든. 그러니까 먹다 뒤에 먹은, 먹는, 먹을, 먹던 이런 식으로 붙는 거. 자, 그 뒤에 체언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면 용어의 어가 관형사형 어미가 만들어지면 이 양말이 관형어가 되거든. 관형어는 체형을 꾸며주는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의 일반적인 법칙하고 맞아. 자, 그 다음에 용언의 어간이 있고 두 번째는 자, 용언의 어간에 누가 보면 연결 어미가 붙어. 연결 어미. 이 어미가 중요한 말이야. 그거는 어간 뒤에서는 어미가 무조건 붙어야 돼. 어간 뒤에는 어미가 무조건 붙는다. 자, 붙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용언이 나오는 거거든. 그럼 용언의 어간 용언의 어간하고 용언이 나오는데 요거 같은 게 어때? 용언하고 용언이 만나잖아. 주로 붙는 애들이 이런 애들이 그다음에 개, 지, 뭐 이런 애들이 주로 붙어. 자, 그래서 거기도 보면 자, 일단은 이런 애들. 그다음에 부사가 있어. 자, 위에 관형사 체언은 새해 한 번이고 자, 용언의 자, 요거를 한번 볼게. 용언의 어간에 관형사형이 붙는 거. 자, 거기 보면 늙다. 얘가 이가 붙는 거거든. 자, 아까 이는 접사라고 생각하라고 했잖아. 요 경우는 빼야 돼. 사람을 나타낼 때. 그때는 의조명사야. 근데 이제 그거 말고 개구리도 이가 붙는 거거든. 개구리 이. 뻐꾸기도 뻐꾸기 이가 붙어. 물론 개구리 이렇게 쓰진 않아. 개구리 이렇게 쓰고 뻐꾸기라고 쓰는데 그게 원래 이 붙는 애들이야. 걔네들은 전부 다 접사야. 근데 요 이가 사람을 나타낼 때 요거 사람을 나타낼 때 요거는 의존명사가 돼. 세 개 있겠지 그럼
늙은 사람 늙은이, 젊은 사람 젊은이, 어린 사람 어린이. 그리고 세 개의 이는 의존명사라서 그 어근이야. 그럼 여기 다를 대체해서 누가 붙냐? 요거 다를 대체해서 이 관형사의 어미가 붙는 거야. 그래서 늙다에다가 어미를 다를 대체해서 은이 붙어. 그래서 이 이렇게 붙는 거야. 그래서 이 늙은이 용언의 관형사 형이 되고 얘가 의존명사 이를 꾸며주고 이렇게 돼. 자, 그 다음에 된장이 나오는데 참 그지 같은 얘도 들어놨어요. 또 그렇대. 된장. 이 대다에서 장 붙은 거거든. 욕하는 거 같지? 이런 된장. 자, 그 다음에 용언하고는 연결음인데, 자, 요거는 이런 거야. 돌다 하고 가다가 연결이 되면 돌다 가다 하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대체해서 연결음을 바꿔주는 거야. 돌아로. 우리나라 말은 기본적으로 어간 뒤엔 어간하고 어미가 결합해야지 단어가 만들어져. 이게 우리나라 말의 기본적 원칙이거든. 근데 얘를 굳이 쓴 이유가 있겠지. 이 어미가 들어가는 데로 굳이 쓴 이유가 있겠지. 자, 듣다 보면 알게 되고 왜 쟤만 썼나 이거를. 자, 접어들다도 접다고 들다인데 그 다 대신에 어를 써도 접어들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근데 부사는 부사끼리 결합을 해. 원래 부사는 부사구도 꾸며주고 부사는 그 관형사도 꾸며주고 부사는 체형도 꾸며주고 부사가 체형 꾸며주는 거 알아? 부사가 체형 꾸며주는 거 알아? 부사가 체형도 꾸며줘. 바로 너 이런 거 할 때. 근데 이제 관형사가 꾸며줄 때하고 차이가 뭐냐? 관형사 뒤에는 절대 용언이 못 붙어. 근데 바로 같은 경우는 용언이 뒤에 붙을 수 있어. 바로 시작해, 바로 먹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사 원래 단어 다 꾸며. 근데 이제 그걸 좀 까먹어봐. 일반적으로는 부사는 뭘 꾸며? 용언을 꾸며. 부사는 용언을 꾸미고 부사는 부사를 꾸미고 부사는 관형사를 꾸며줘. 부사가 체형을 꾸미는 경우는 아주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야. 그러니까 그런 예외들은 예외일 뿐이지 기본적인 상황은 아니야. 그래서 곧하고 잘, 곧 가다, 잘 가다 이게 곧잘 되지. 깡충깡충, 뭐 멍멍 이런 애들이지. 이런 애들은 전부 다 그 부사하고 부사가 결합된 거. 비동사적 합성어가 중요하다고 했지. 요거를 외우면 통사적 합성어까지 같이 안 외워도 돼. 요거를 이제 해볼게요. 자, 비통사적 합성어는 우리나라 말에 기본적인 원칙이 안 맞는 애들을 말해. 그래서 아까 어간 들어간 걸 썼잖아. 자, 그게 어떤 거냐면 첫 번째가 자, 용언의 어간이 자, 어미 없이 결합하는 경우야. 자, 어미 없이 결합. 자, 여기 중요한 말이야. 자, 거기 첫 번째를 보면은 용언의 어간인데 관형사 어미가 가로쳐져 있지. 그러니까 용언의 어간이 이제 바로 붙어버리는 거야. 자, 첫 번째가 용언의 어간 더하기 체연인데 어떻게 되냐? 자, 예를 들어 덥다 하고 밥이 만났어. 뭐 소고기 덮밥은 뭐야? 소고기를 덮은 밥이지.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어미잖아. 요거를 대체하는 말이 나와야 되거든. 예를 들면은 덮은 밥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 어미가 나와야지 우리나라 말. 근데 얘 빼고 나와버리지. 덮밥 그런 거. 그 다음에 그 검버섯 있거든. 나이 드신 분들 얼굴에 보면 검검하게 나온 거 있어. 자, 검버섯인데 자, 이거는 누가하고 누가 만난 말이냐면 자, 이거는 검다하고 버섯이만 자, 검다랑 버섯이 만난 말이야. 그러면은 이 앞에 말이 용언이잖아. 그럼 요 다를 대체하는 말이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은 예를 들면 검은 버섯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 어미를 넣어줘야 되니까. 근데 빼고 검은 버섯만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뭐 접다 하고 칼이 있어. 그러면은 요거를 대체해서 예를 들어 접는 칼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 빼고 나오는 거지. 접칼. 요런 애들이 이제 그 관형사형 어미 없이 나오는 애들이고, 두 번째는 자, 용언의 어간 뒤에 바로 용언이 나오는 경우인데 이럴 때 연결함이 생략되는 거거든. 자, 높다 하고 자, 푸르다가 만났어.
그럼 이 달을 대체해서 뭐라고 나와야 되냐? 달을 빼고 고가 나와야 돼. 원래 높고 푸르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나오냐? 그냥 높푸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높푸르다. 자, 그 다음에 뛰다 하고 놀다가 만나. 그러면은 얘를 대체해서 뛰고 놀다라든가 아니면 뛰어놀다라든가 이런 애들이 나와야 되거든. 근데 그게 안 나오면 뛰놀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말이 용언의 어감만 나오는 경우, 자 이런 애들이 이제 어미 없이 결합하는 비통사적 합성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떤 거냐? 부사가 체형을 꾸며주는 경우예요. 아까 부사가 체형 꾸며주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이라고 그랬지? 완전 예외야. 이건 잘 안 나와. 자 그래서 이제 부사가 체형을 꾸며주는데 이건 몇 개 정해져 있어.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부술비가 되면 이런 식으로 돼. 부술. 자, 내리는 비거든. 원래 이렇게 써야 정상이야. 자, 부술이 내리는을 꾸며주는 이렇게. 그리고 얘가 관형사형이 됐지? 비를 꾸며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만큼은 날려버리는 거야. 의미 자체는 이래. 그러니까 부술 내리는 비인데 거기서 중간에 그 관형어를 빼버려. 관형어를 빼버리고 그냥 부사하고 이 체형이 바로 붙는 모양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척척박사가 있는데 모든 이 척척 뭐 이런 게 빠지는 거야. 해내는 박사 이런 뜻이거든. 근데 그러니까 척척이 해내는 꾸며준 게 정상적이야. 근데 얘를 싹 지워서 그냥 바로 척척박사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부술, 척척 이런 애들은 원래 그 용언을 꾸며주는 애들이야. 부술 내린다, 척척 맞추다, 척척 해내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애들이 있고 저기 딱 맞는데 그 다음에 산들 발음이야. 산들 발음. 이게 산들 부는 바람이거든. 원래 형태는. 근데 요만큼이 빠져버리는 거지. 산들이 부는을 꾸며주고 부는이 바람 꾸며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걸 싹 지워버리니까 산들이 마치 바람을 꾸미는 것처럼 들어버리지. 이 산들 바람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게 산하고 들린 줄 알면 큰일 나. 이거 그러면 큰일 나요. 산들 바람 이런 거 있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비통사적 합성어라서 이거 일단은 합성어에서는 비통사적 합성어를 먼저 외워야 돼. 그래서 어미 없이 결합하는 경우, 어간이 어미 없이 결합하는 경우, 부사가 체언을 꾸며주는 경우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의미관계에 따른 합성어가 있는데, 자 대등 합성어는 어떻게 되냐? 자, 대등 합성어는 이렇게 A와 B, 그 다음에 A하고 B하다 이렇게 의미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거기에도 보면은 앞뒤니까 앞과 뒤지, 그 다음에 오다 가다잖아. 오고 가다, 검고 굽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속합성은 앞말이 뒷말을 꾸며줘야 돼. 이거는 수식과 피수식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종속 같은 경우는 수식 관계야. 아이고, 공식이야. 자, 종속은 수식, 피수식의 관계인 게 맞는데, 자, A 하는 B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A하게 B하다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나와. 그래서 거기도 보면 돌다, 돌로 된 다리라는 뜻이지. 그 다음에 뛰어보다는 뛰어서 가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약보다는 얕게 보다 이런 뜻이거든. 자, 그래서 그런 애들을 종속합성어라고 그래. 그러니까 앞말이 뒷말을 꾸며주는 거지. 돌과 다리, 뛰다랑 가다가 아니야. 앞말이 뒷말을 꾸며주는 거. 융합합성어는 새로운 의미를 줘. 그래서 미운 털은 정말 털인데 미운 게 아니라 이게 믿게 보는 거지. 그 다음에 춘추 연세라는 거는, 춘추는 봄과 가을이라는 뜻이고, 연세는 연도 해고 새도 해거든. 근데 얘네들이 전부 다 나이 이렇게 바꾸지. 강사는 자연, 그 다음에 국토 이렇게 하고, 뭐 종이호랑이 그러면 힘 빠진 사람, 권력 빠진 사람들. 바늘방석 그러면은 불편한 자리를 바늘방석. 눈칫밥은 뭐야? 눈치 주고 먹는 밥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불편하게 먹는 밥을 눈칫밥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이제 그런 대등합성어, 종속합성어, 융합합성어, 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냥 넘기면 돼. 문제를 하나 풀어봐야지.
어렵게 생긴 거 없을까? 저기 57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57번은 저 거기 뜨개질은 자, 뜨다라는 어간에 어근에 그 다음에 개라는 접사가 붙고 저 뜨개에다가 그 다음에 질이라는 접사가 또 붙은 거지. 자, 1번의 싸움꾼은 어떻게 나눌 수 있어? 싸움이 뭐야? 싸우다에다가 미음 붙은 거지. 그래서 어간에다가 이렇게 접사가 붙어 어근에 접사가 붙어서 이렇게 하나 싸움이란 말이 되고 그 다음에 꾼이라는 접사가 또 붙은 거지. 내리면 답이야. 자, 2번은 어떻게 되냐? 군것질은 군이 쓸데없는 것이 의존명사. 자, 질은 또 뭐야? 어떤 행위를 말하지? 쓸데없는 거 먹는 행위지. 군것질. 자, 그 다음에 놀이터는 자, 놀다에다가 누가 왔어? 이라는 접사가 오고 자, 이렇게 놀이가 돼. 그 다음에 터가 있어. 터. 자, 터는 어근 접사? 어? 주체성 넣고 얘기. 접사. 어근 접사? 어근 접사? 어? 뭐라고? 어근 접사? 어근이야. 여기다 이름만 써. 터가 좋아. 터가 넓어. 이름만 쓰지? 요거 어근이에요. 어근. 자, 그 다음에 4번은 병마개는 병은 어근 마개는 뭐가 마개가 뭐야? 마개? 막는 도구가 마개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막다에다가 애가 붙은 거거든. 그럼 막다 어근 애는 접사. 얘가 이에 접히 돼서 마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미다지는 자, 미다지는 밀다야 원래. 그 다음에 닫다야. 그 다음에 이거든. 그러면은 밀다랑 닫다랑 이렇게 되지. 자, 58번에 별표 치세요. 뭐를 구분하는 거냐면은 명사냐 명사형이냐를 구분하는 건데 자, 이렇게 돼. 용언의 어간에 명사형 어미가 붙는 경우가 있어. 명사형 어미가 하고 기거든. 이럴 때는 명사형이라고 그래. 명사형. 이럴 때는 뭐냐? 품사는 용언이야. 명사처럼 생기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어금에 이 명사 파생 접사를 붙이는 경우가 있어. 명사 파생 접사도 뭐냐면은 기야. 이제 명사가 돼버리거든. 어떻게 구분해? 자,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자, 여기를 봐봐. 밑에 봐.
잠, 얼음, 놀이, 아름답기를 전부 다 살다, 자다, 얼다, 놀다, 아름답다로 바꿔볼 거야. 안마라고 결합해서. 자, 홀로 살다 되지. 일단 동그라미 쳐놔. 그 다음에 충분히 자다? 되지. 동그라미 쳐놓고. 시원한 놀다는? 안 되지. X. 건전한 놀다는? 안 되지. X. 매우 아름답다는? 되지. 자, 이제 그게 키야. 자, 이렇게 돼요. 네, 외워. 서술성을 가졌다고 그러거든. 자, 뭐뭐 다. 이렇게 되는 거를 이제 서술성을 가졌다고 그래. 뭐뭐 다가 가능한 거.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쪽은 돼. 왜 명사가 아니거든. 원래 명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되는 거야. 명사가 아니니까 명사처럼 생기니까 돼. 그러니까 아까 동그라미 친 애들 있지? 걔네들은 뭐야? 명사에 어미 붙은 애들이야. 명사형이야. 근데 이게 안 돼. 안 되는 애들은 명사야. 자, 이거 기억해야 돼. 똑같이 음기가 붙었는데 안마라고 결합해가지고 뭐뭐다가 돼. 그럼 걔는 명사형. 안마라고 결합했는데 뭐뭐다가 안 돼. 걔는 명사. 이렇게 돼. 그래서 A가 보면은 일단 써. 이런 자잘한 꼼수들을 좀 기억하고 있어야지 문법 문제 풀려 원래. 이게 3학년 때도 재수를 하는 애들도 똑같은 게 뭐냐면 문법 문제가 안 풀려. 그럼 다시 개념을 봐. 개념을 알거든? 그럼 다시 문제를 풀어. 안 풀려. 그럼 또 개념을 봐. 그러면 알아. 그럼 문제를 풀어. 안 풀려. 다시 개념을 봐. 그러다 사수한다. 요즘에 문법들이 사수하지 않지만 뭐가 문제냐면은 수학 문제가 공식한다고 좀 풀리는 거 아니잖아. 그렇지 않아? 이 문제 어떻게 접근할 건가 이런 거 생각해야 되잖아. 그 생각을 안 하고 문법 문제 풀면 틀려 이게. 이 내신 문제도 똑같아. 그래서 이제 2학년 되면 문법을 이제 배울 건데 학교에서도 그때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해. 이 문제 점점 막 나와. 그 작년에 대평고 애들 문법을 할 때 문제를 걔네 시험 범위 적은데 시험 기간도 길어. 한참 남아. 그래가지고 풀다가 뭘 풀려면 족보에 있는 그 고난도 문학을 풀렸어. 문제가 진짜 풀려. 그거 어디서 냈대? 대평에서 냈더라고. 그러니까 족보는 전국에 있는 문제가 다 들어와 있거든. 그 중에서도 그 해당 단어 10문제밖에 안 되는 그 문제가 대평고 문제야. 근데 이제 그거는 개념을 아무리 알아도 못 풀어. 근데 문제 푸는 방법 접근으로 가야 돼. 그래서 이거는 둘 다 중요해. 근데 이런 거는 여기 나온 말로만 하면 잘 안 돼 이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말과 결합해서 뭐다 가능하면 명사형, 안 되면 명사. 이걸 기억해야 돼. 그래서 A를 보면은 용언대 어간과 결합한 여기 명사형 어미지? 그럼 뭐가 있는데 뭐가 되는 애들이야? 뭐뭐다가 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동그라미 친 애들. 기억, 미음, 미음. 그 다음에 B의 어근과 결합한 명사를 보면 전미사. 전미사는 뭐뭐다가 안 되는 애들이야. 자, 그러니까 걔네들은 디귿 리을 이렇게 되는 거야. 저 공지 중요하니까 기억 잘 해놓으세요.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타임 아웃check을 할 건데 이런 기억 안 가져온 사람? 이거 아니야. 못한 있는 거 같은데? 일단 물어보고 없으면 줄게. 싫어. 늦게 와놓고 어디를 찍까? 얼마큼 일찍 가야 되는데? 어디를 할 거냐면 24페이지를 할 거고 중요한 거는 26페이지를 먼저. 숙제는 어디까지냐면은 29페이지까지거든. 그래서 작품 3개야. 파랑용의 날개. 그리고 페이지 잘못 봐가지고 25부터 36까지 나왔는데 괜찮아. 나중에 안 하면 되지 뭐.
자, 이거 그 독서방은 안 풀어도 돼. 별로 안 중요해서. 심심하게 풀어. 안 풀겠지 그러면? 좀 풀어라. 그거니까. 일단 우리 날개를 할게요. 자, 27페이지 밑에 보면은 자, 이상이라는 사람은 소설을 쓰는데 어떤 기법을 쓰냐면은 의식이로운 기법이라는 걸 써.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쭉 쓰는 거야. 정리하지 않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쭉 써놔. 그래서 좀 뒤죽박죽이야. 어떤 사람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논리적으로 쭉 생각하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또 저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갔다가 이러거든. 자, 그걸 그냥 쭉 써주는 거야. 자, 여기 해제를 보면은 현대인의 무의미한 삶과 자아 분열을 그려낸 최초의 심리 소설이거든. 그래서 무의미한 삶, 자아 분열의 대처야. 이상이라는 사람은 그 경성제국대학 건축가 나오고 그 조선 총독부 건물도 이상이 설계한 거야. 근데 이게 총독부에서 일하다가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다음부터 그냥 약간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을 했대. 그래서 원래는 이름 김혜경이거든. 소문에 이상한 짓을 하도 많이 해서 이상이라고 이름 붙었다는 소문도 있어. 김상 그러다가 하도 미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이상하니까 이상하죠 이런 말도 있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람이 이 현실의 삶에서도 좀 비정상적으로 행동을 했대. 근데 그렇게 행동한 이유는 뭐냐? 자기가 정상적으로 살면 일본 애들이 자꾸 건드려. 이쪽으로 오라고. 안 오면은 괴롭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약간 마태가 약간 간 것처럼 행동을 하고 다니잖아? 그럼 쟤는 똑똑한데 데꼬면 안 되는 애가 가만 냅둔대. 그래서 이게 그 지식인들이 이 당시에 세 가지 부류야. 하나는 일본에 협력한 사람. 이광수처럼. 최남선 뭐 이런 사람처럼. 그 두 사람은 김일동님 써놔서 또 자기들이 써놓고 일본에 협력했거든. 나쁜 사람들이지. 그 다음에 아예 완전히 이육사나 이런 사람들처럼 완전히 일본에 적응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이상이나 그 소설가 구보시를 쓴 박태원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좀 무기력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 무기력하게 살았던 사람들도 어느 쪽이냐 일본에 저항하는 쪽이었어.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적으로 막 대응을 하고 이럴 수는 없지만 일본에 협력하지 않을 거야 이 생각으로 무기력하게 살았대.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무의미한 삶처럼 보이는 거야 소극적이고. 자, 그 다음에 1930년대 식민지를 살아가는 자 여기 줄쳐야 돼요. 무기력한 지식인의 삶. 그래야지 일본 애들이 안 건드려. 근데 그냥 요거 소설에서는 시험 같은 데서는 그냥 무기력한 삶을 보여준다 이렇게. 주인공은 외출을 통해 자아 정체성을 의미하는 날개가 도끼를 넘어나는 것은 여기 줄쳐야 돼요. 자, 무의미한 삶 속에서도 생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의지. 마지막에 날개야 다시 돌아와 날품도 날아보셨구나 그러거든. 그러니까 무기력하게 살지만 날고 싶은 생각도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게 이 무의미한 삶을 이겨내려는 의지다. 그래. 자, 그 시점이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 주제가 식민지 지식인의 무기력한 삶과 자아 분열 속에서 벗어난 진정한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 해서 두 가지야. 무기력한 삶 그 다음에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 그거거든. 무기력한 삶을 쭉 살고 있다가 길을 걸어가면서 점점 자기의 정체성이 나타나는 정체성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자꾸 하는 거야. 자, 그게 이제 마지막에 날개로 나오게 돼. 자, 일본의 의식의 기법이 엄청 중요해. 의식의 기법에는 그 교과서에 나오는 소설 중에 대표적인 게 두 개야. 하나는 이 날개고 또 하나는 소설가 구보시의 일이거든. 소설가 구보시는 수능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고 날개 같은 것도 항상 준비하고 있는 소설이야. 자, 상징적 소재가 사용되는 게 날개야. 자, 정체성을 회복을 하고 싶어. 생의 의미를 찾고 싶은 마음을 날개라고 표현을 한 거고. 자, 남녀관계 역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자가 돈 벌어고 남자는 집에 있어. 그래서 그래. 요즘은 이제 3번 같은 거는 요즘은 잘 얘기를 하지는 않아. 이 의식의 흐름 기법이 중요하다고 했잖아.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문화, 현대 문학이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우리나라의 현대 문학의 이론을 집어넣어줘서 소설 기법도 만들어줘서 니네들은 우리 덕분에 현대 문학이 발달해서 이런 헛소리를 해. 근데 그걸 대학교에서도 교수들이 하는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랬을 때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만 하면은 일본 애들이 입을 딱 닫는 거예요. 그 이상이. 왜 그러냐면 의식의 흐름 기법 있지? 이게 유럽에서 200년 만에 완성된 기법이야. 근데 이상의 이 날개를 쓰던 당시에 일본에는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는 그 이론 자체가 없었대. 근데 이상이 왜 천재냐면 그냥 썼는데 의식의 흐름 기법이야. 그래서 이상을 그럼 어떻게 이상을 어떻게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일본 애들 입 다물고 식민지 무당론이라고 그러거든. 그 식민지 무당론을 하는 그 우리나라 학자들 입을 딱 다문대. 이제 완전히 완성된 형태로 쓴 거야 이거를 한 명이 썼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는 중요해. 자, 이거 그런 면에서도 중요하고 의식의 흐름 기법 자체도 중요하고 그래. 자, 이제 읽어볼게요. 자, 나는 1인칭이지. 이런 거는 이제 작품속 서술자라 그래. 작품속 서술자. 삶의 의욕을 상실한 채, 삶의 의욕을 상실했어. 자, 불켜야 돼. 방 안에서 뒹굴며 지내는데 아내가 외출하고 난 뒤에 아내의 방에서 혼자 노는 것을 재미삼아 지낸다. 삶의 의욕을 상실했고 나가지 않고 아내의 방에서 지낸다 그러잖아. 이건 무기력한 삶이야. 자, 몸을 팔아 돈을 버는 아내는 종종 나에게 은혜를 주는데 나는 아내가 무슨 일을 하여 돈을 버는지 알지 못한다고. 돈 주는 일 나가서 쓰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일하는데 방해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거치면 내보내 사람을. 자, 아내가 외출만 하면 나는 얼른 아랫방으로 와서 이제 아내의 방이야. 그 동쪽으로 난 들창을 열어놓으면 들이비치는 볕살이 아내의 화장대를 비춰 가지각색 병들이 아롱지면서 찬란하게 빛나고 이렇게 빛나는 것을 보는 것은 다시 없는 대오락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아내 방에 가서 그 햇빛 비치는 거를 즐거워해. 나는 조그만 돋보기를 꺼내가지고 아내만이 사용하는 지리감이, 이거는 화장지라는 뜻이야. 화장지를 그스러가면서 불장난하고 논다. 이거 한 번쯤 해봤을 텐데 돋보기 이렇게 돼가지고 불내는 거지 그거야. 자, 평행광선을 굴절시켜 한 초점에 모아가지고 그 초점이 따끈따끈해지다가 마지막에는 종이를 그슬기 시작하고 가느다란 연기를 내면서 드디어 구멍을 뚫어놓은 데까지 이르는 그 얼마 안 되는 동안에 초조한 맛이 죽고 싶을 맛이 내게는 재미있었다. 그래서 이제 요 문단까지는 뭐냐, 아내 방에서 놀고 있는, 장난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여준 거야. 자, 이 장난이 실증이 나면 나는 또 아내 손잡이 거울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논다. 거울이란 채 얼굴을 비칠 때만 실용품이다. 그 외의 경우에는 도무지 장난감인 것이다. 자, 이 장난도 곧 실증이 난다. 그러니까 아내에 봐서 지금 장난하고 있는 모습을 쭉 열거하고 있는 거야. 나의 유의심은 육체적인 대로 정신적인 대로 비약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어떤 놀이는 육체적인 놀이와 장난이야. 자, 나는 거울을 내던지고 아내의 화장대 앞으로 가까이 가서 나란히 늘어놓인 그 가지각색의 화장품 병들을 들여다본다. 그것들은 세상에 무엇보다도 매력적이다. 나는 그 중에 하나만을 골라서 가만히 마개를 빼고 병구멍을 내 코에 가져다 대고 숨죽이듯이 가벼운 호흡을 하여 본다.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이 자기가 말하는 정신적인 놀이야. 그래서 아내의 화장품의 냄새를 맡는 거. 자, 이국적인 센슈얼한 향기가 폐로 스며들면, 이게 나가 서술하고 있는데 센슈얼한 이런 말을 쓰잖아. 지식인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이게. 센슈얼한 뭐 관능적인 이런 뜻인데. 자, 향기가 폐로 스며들면 나는 저절로 스르르 감기는 내 눈을 느낀다. 확실히 아내의 체취의 파편이다. 자, 나는 도로 병마개를 맡고 생각해본다. 아내의 어느 부분에서 이 냄새가 났던가를. 그래서 아내를 떠올리는 거죠. 화장품 냄새를 통해서. 그러나 그것은 분명치 않다. 왜? 아내의 체취는 여기 들어서는 가지각색의 향기의 합계일 것이니까.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나가 자, 아내의 방에서 자, 장난하고 있는 모습이거든. 자, 장난하는 상황을 보여주는데, 이 사람 보면 지금 지식인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집안에서 이런 장난하고 있어. 그런 게 이 지식인의 무기력한 모습이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야.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서 나가서 돈 벌어가지. 그렇지 않아? 뭔가를 앉아가지고 맨날 게임만 하고 생각해봐. 아니면 게임도 안 해. 맨날 유튜브 보고 내리고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삶에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지. 그런 사람들 보고 이제 이렇게 무기력하다 이런 말 써. 자, 그 다음에 이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아내의 일하는 모습을 봤어. 나갔다 들어오면서. 그 다음부터 그 아내가 감기 걸렸나 봐. 그러면서 자꾸 약을 먹여. 아스피린.
아내가 나한테. 근데 나는 막 동네 불난지도 모르고 막 자. 이제 그러다가 알게 된 거야. 알게 됐는데 그 내가 수면제를 먹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아내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 감정이 생기겠지. 나한테 수면제를 먹여. 그래서 자 그다음에 밑에는 나는 오늘 아침에 4개 아스피린을 먹은 것을 기억하고 있다. 나는 잤다. 어제도 그제도 그끄제도 나는 졸려서 견딜 수가 없었다. 아스피린을 먹고 잤거든. 근데 사실 아달린이라는 수면제를 먹고 잔 거야. 자, 나는 감기가 다 나았는데도 아내는 내게 아스피린을 주었다. 내가 잠이 든 동안 이웃에 불이 난 일이 있었다. 자, 나는 그때도 나는 자느라고 몰랐다. 이렇게 나는 잤다. 나는 아스피린을 알고 그런 한 달 동안을 아달린을 먹은 것이다. 이것은 좀 너무하다. 그래서 이 아내가 아스피린이라고 나한테 줬는데 알고 봤더니 그 뭐 수면제를 계속 먹이고 있었던 거거든. 자, 그 수면제를 먹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다음에 마지막에 반응해. 이것은 너무 심하다. 그래서 아내의 행동에 대한 분노예요. 아내의 행동에 대한 분노고, 자, 아내의 행동에 대한 분노인데 분노가 누구를 향해 가냐면 아내를 향해 가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갈등이 나하고 아내와의 갈등이 되는 거야. 자, 외적 갈등이야 이런 거는. 내가 내면 속에서 내 스스로에서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향하고 있는 그 방향이 아내이기 때문에 아내가 아무것도 나한테 하지 않아도 내가 아내한테 분노만 느껴도 그건 아내하고의 갈등이야. 자, 나는 아내가 방에서 다른 남자 있는 것을 보고 거리를 쏟아내며 방황하고 그동안 아내가 자신에게 주었던 약이 수면제였다는 걸 알고 고민에 빠지지만 오해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미안하게 생각한다. 오해일 수도 있어. 자기가 먹으려고 아달린을 갔던 건데 그게 내가 그 아달린이 나한테 마치 먹였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러다가 아니야 또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자, 나는 어디로 들이다 쏟아졌는지 하나도 모른다. 다만 몇 시간 후에 내가 미스코시 옥상에 있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거의 대단할지였다. 요 미스코시 옥상이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공간이야. 이게 이 나의 삶을 성찰하는 거예요. 삶을 성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삶을 성찰하겠어? 무기력한 삶에 대한 성찰을 하겠지. 자, 그 다음에 나는 거기 아무데나 주저앉아 내 자라온 26대를 회고해버렸다. 과거를 떠올려봤어. 적어 주셔야 돼. 내 자라온 26대 회고. 좋고 문화와 기억 속에 이렇다는 아무 제목도 불거져 나오지 않았다. 여기 이렇다는 아무 제목도 불거져 나오지 않았다랑 내 자라온 26대를 회고해버렸다를 연결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야? 나는 무기력하게 살아왔다. 그래서 나는 무기력한 삶에 대해서 무기력한 삶에 대한 성찰을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나는 또 내 자신에게 물어봤다. 인생에 무슨 욕심이 있느냐? 이거 인생에 무슨 욕심이 있느냐? 쭉 쳐. 그러나 있다고도 없다고도 그런 대답을 하기 싫었다. 인생에 욕심이 없는 삶이야. 자, 욕심이 없어. 이것도 어떤 거냐? 결국 무기력한 삶이라는 얘기야. 이제 니네 나이 때쯤엔 뭐가 되고 싶어 그러는데 글쎄요 그러잖아? 그럼 사람들 한심이 안 나?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저기 장래희망 써서 내는데 어떤 대통령 선 났어. 선생님 뒤지가 했어. 왜 때리나 했더니 그냥 쓸 거 없으면 쓸 거 없어. 왜 대통령이었어? 그냥 쓸 거 없어서. 딱히 되고 싶은 게 없는 애야. 또 한 명은 또 혼난 애가 중학교 3학년 때 저기 장래희망에 택시기사를 썼는데 아니 택시기사를 뭘 한 게 아니라 택시기사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그래. 야 이거는 공부를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잖아. 그래. 근데 선생님의 말이야 내 말이 아니라 오해하지 마. 야 그러면 너는 공부를 왜 하는데? 그랬더니 걔가 그래 공부할 의미를 잘 모르게 돼. 중3짜리가.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자기가 이제 한마디 했잖아. 혼냈잖아.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들어가. 그랬어. 아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지. 근데 또 물어봤어. 내가 너 근데 왜 장래희망 택시기사를 썼어? 얼마나 그때 꿈이 거창해. 그랬더니 그냥 쓸 거 없어서. 애들이 반응이 똑같아. 그러니까 앞으로 뭐가 되겠다 이런 애들이 있어. 그런 너무 심하게 구체적으로 딱 집어가지고 이게 될 거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있어. 그리고 고등학교 내 친구는 여자인데 예뻐.
혜련이. 정말 예뻐. 예쁘게 생겼어. 근데 예쁜데 되게 이렇게 좀 이렇게 부잣집 딸내미처럼 예쁘게 생겼어. 그래 부자는 아닌데 걔의 목표는 단 하나야. 부잣집 남자한테 결혼하는 거. 인생의 목표는 단 하나야. 걔가 대학을 갈 때도 부잣집 남자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을 취업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호텔 경영학과를 갔어. 그래가지고 진짜로 부잣집 남자들 결혼했어. 너 어디 살아? 그랬더니 강남에 아파트를 시댁에서 해준 거고. 아니 그래서 걔가 원래 SM3 타고 다녔어. SM3. SM3. 근데 결혼하고 났는데 11월에 만났거든? 이 발목 빠지는 무피코트를 입고 왔더라고. 그렇죠, 몸이. 그리고 자기 차가 여기 있는데 자기 차를 못 찾아. 못 타는데 척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BMW 7 시리즈 타고 나타나더라고. 그리고 우리가 야 쟤는 인생 꿈을 이뤘다. 근데 걔는 정말로 이제 그 목표가 오직 그 하나야. 나는 부잣집 남자한테 결혼할 거야 이거. 굉장히 구체적이지. 그래서 이런 사람 잘 없는데 내 친구 중에 하나 있어. 근데 그런 꿈이 있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걔는 그쪽으로, 걔는 일부러 취업도 그쪽으로 이렇게 막 하고 있어.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냥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여기는 그러지 않은 사람이지. 뭐가 되고 싶어? 그냥 되는 대로 살죠 뭐. 너 대학은 어디 갈 거야? 성적 맞춰서요. 이런 애들이야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자 중장이 됐지. 나는 또 회탁의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거기서는 여기가 미스코시 옥상에서 거리를 내려다본 거거든. 자, 피곤한 생활에 또 근무와 지느러미 흐느컵이적거렸다. 자, 이 미스코시 옥상에서 내려다봤을 때 밑에 있는 땅은 피곤한 생활이 있는 곳이야. 자, 눈에 보이지 않는 끈적끈적한 줄에 엉켜서 헤어나지를 못한다. 나는 피로와 공복 때문에 무너져 들어가는 몸뚱이를 끌고 그 회탁의 거리 속으로 섞여 들어가지 않는 수도 없다 생각했다. 이게 이중부정이거든. 회탁의 거리 속으로 섞여 들어가지 않는 수도 없다니까 회탁의 거리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지. 그러니까 나는 저 현실 안으로 뛰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자, 나서서 나는 또 문득 생각해봤다. 그래서 내려와서 그 거리로 내려왔는데 자, 여기 이 발길이 지금 어디로 향하여 가는 것인가 보기 좋죠. 목적지가 없는 거야. 이 목적지가 없다는 거는 지금 당장 내가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다도 있지만 삶의 목표가 없다도 되는 거야. 결국 어떤 삶이냐? 이 무기력한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때 내 눈앞에는 안에 모가지가 벼락처럼 내려떨어졌다. 아스피린과 아달린. 우리들은 서로 오해하고 있느니라. 설마 아내가 아스피린 대신에 아달린 정량을 나에게 먹였을까? 내가 오해한 거 아닐까? 이 뜻이야. 나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다. 아내가 그럴 대체 까닭이 없을 것이니. 그러면 나는 날밤을 새면서 도적질을 계집질을 한다? 정말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아내를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어. 이거고 아내도 나를 오해할 수도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우리 부부는 숙명적으로 발이 맞지 않은 절름발인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비정상적인 관계라는 뜻이야. 우리 부부는 그 비정상적인 부부 관계인 것 같아 하는 거고 내가 아내나 제 고동의 로직, 논리를 부실 필요는 없다. 변할 필요도 없다. 사실은 사실대로 오해는 오해대로 그저 끝없이 발을 쩔뚝거리면서 세상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다. 근데 비정상적인 부부관계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이제 그러면은 좀 무기력하고 체념적인 삶이잖아. 그냥 사이가 안 좋은데 그냥 계속 살아가는 거야. 관계 개선한다거나 깨버린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관계가 좀 비정상적인 대로 살아가면 되지. 이렇게 하니까 요것도 역시 무기력한 사람이야. 그러나 나는 이 발길이 아내에게로 돌아가야 오는가 이것만은 분간하기 좀 어렵다. 가야 하나? 그럼 어디로 가나? 여기로 좋잖아. 가야 하나? 그럼 어디로 가나? 어디 가지? 아내한테 가기도 그렇고 아니면 갈 데도 없고 그런 거거든. 결국 목적지 없는 삶이야. 이런 것도 뭐냐? 목표 없는 삶, 무기력한 삶을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거기서 한번 끊어봐. 거기까지는 계속 어떤 거냐? 나는 무기력한 삶을 살아왔고 지금도 목적지 없이 걸어가고 있는 거지. 그래서 무기력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때 뚜하고 정오의 사이렌이 울렸다. 사람들은 모두 내 활개를 펴고 닥쳐서 푸드덕거리는 것 같고 온갖 유리와 강철과 대리석과 지피와 잉크가 부글부글 끓고 수선을 떨고 하는 것 같은 찰나 그야말로 현란을 극한 정오다. 자, 이렇게 무기력한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지. 자, 그러다가 뭐가 왔냐? 정오의 사이렌이 울렸어. 정오의 사이렌이 울렸고 자, 이 정오의 사이렌이 울리고 났더니 뭐가 됐냐? 현란을 극한 오후가 됐지. 자, 앞에서는 무기력한 삶이고 사람들이 어떤 피곤한
생활이 있었던 곳인데, 자, 이런 공간이 지금 현란한 극한으로 전환이 돼버린 거야. 그럼 이 정오의 사이렌이라는 거는 뭔가를 전환하는 소재야. 전환의 소재. 이것 때문에 전환이 되는 건데, 일단 사람들의 피곤한 생활을 보였던 사람들이 지금 현란한 극한 5로 가 있지. 그러면 무기력한 삶을 살았던 나가 이제 또 뭔가 바뀌어야 되겠지. 자, 읽어볼게요. 자, 나는 불현듯이 겨드랑이가 가렵다. 그것은 내 인공의 날개가 돋았던 자국이다. 오늘은 얘는 날개.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대. 그러니까 옛날에는 뭔가 희망도 있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 자, 머릿속에서는 희망과 야심에 말소된 페이지가, 희망과 야심에 말소된 사라진 페이지가 딕셔너리는 사전이잖아. 사전 넘어가도 막 번뜩였대.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돼. 옛날에는 있었던 날개가 지금은 없거든. 근데 여기도 뭐라, 희망과 야심이 말소된 페이지라고 그러지. 그럼 결국은 희망과 야심이 뭐야? 날개야.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 근데 지금은 겨드랑이가 간지럽지. 그랬더니 그 말소된 페이지가 딕셔너리 넘어가도 번뜩였지. 그러면은 희망과 야심이 있었는데 잠깐 없어져서 무기력하게 살았다가, 자, 이 정오의 사이렌을 계기로 해서 희망과, 자, 야심이, 자, 되살아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정오의 사이렌은 결국은 어떤 거를 전환을 하는데, 인식의, 자, 전환을 일으키는, 자, 그런 소재다. 이렇게 돼. 자, 그리고 나는 걷던 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어디 한번 이렇게 외쳐보고 싶었다. 날개야 다시 돋아라. 날자 날자 한 번 더 날잡구나. 한 번만 더 날아보셨구나. 그래서 날아가고 싶다 그랬지? 그러니까 뭔가 이런 무기력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자, 욕구, 뭐 의지, 자, 이런 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날개는, 자, 여기서 마지막에 날개야 돋아라 이런 말을 썼는데, 자, 이거는 무기력한 삶에서, 무기력한 삶을 극복하고자 하는, 여기는 그 주인공의 의지를 드러낸다. 고등학교 때 입학고사 봤거든. 근데 얘가 나왔어. 나 여기 이상한, 읽다 보면 이런 소설이다니. 딱 요 페이지야. 그리고 이 문제가 뭐냐, 나 아직도 기억해. 이 작품의 성격을 고르래. 싹싹 지우니까 2개 남더라고. 초현실적, 그 다음 비정상적. 2개 중에 엄청 고민해서, 뭐지? 이런 생각했어. 미친놈이야. 비현실적으로 골랐다가, 설마 시험에 비현실적이 나올까? 3개라는 게 아니야. 그러면 초현실적으로 다시 골랐어. 근데 초현실적인 느낌이 왠지 신이 나와야 되고 막 장풍 쏘고 이래야 될 것 같아. 고민하다가 비현실적으로 찍었어. 국어 선생님이 물어보더라고. 뭐 시험 문제 뭐 나왔어요? 날개가 뭔가 좀 날개가 돋다가 나왔는데 문제 뭐 나왔지? 그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나보고 뭐 골랐어? 그래서 비정상적이요. 그때 나한테 뭐 그러더라고. 가르쳐 주든가. 그래서 난 아직도 기억나. 나 얘 때문에 고등학교 떨어졌거든. 내가 그 과천대로 삼지망으로 붙었거든. 영어가 쓰고 중국어 쓰고 프랑스어가 썼는데 프랑스어가 됐어. 거의 꼴등이란 얘기야. 이게 밑바닥으로 붙은 거야. 이게 삼지망이면. 이거 왜 그러냐면 성적으로 끊거든 이렇게. 그래가지고 삼지망을 불어가를 썼는데, 삼지망 영어가를 썼는데 얘가 삼지망에 붙은 애들이 있어. 근데 성적 좋은 애들이야. 얘 때문에 떨어질 뻔했어. 그건 아직도 기억나. 그리고 근데 봐도 비정상적이 맞는 것 같지 않아? 얘가 왜 초현실적이야? 초현실적이래. 그게 그런 문제 요즘 안 나오니까 아주 별로인 소설이에요. 얘 때문에 남자 고등학교 갈 뻔했어. 신성고등학교라고. 우리 선생님이 와가지고 우리 반에서 나만 썼거든. 그래서 우리 엄마 밖에 기다렸는데 선생님이 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떨어지면 어떡하죠? 그런데 괜찮아, 떨어져도 신성 가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엄마가 그러더라고. 너 떨어져도 된대, 신성 가면 된다고. 우리 선생님이 하나 남고 보내라고 엄청 했었어. 큰일 날 뻔했어. 이 소설 때문에. 자, 이거는 이제 무기력한 삶에서 이게 이 극복하려고 의지가 드러나는 그런 소설이고, 자, 문제 1번을 풀어볼게요. 이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거, 공간에 이동했다는 맞아. 근데 왜 걸어가고 있으니까 갈등이 해소되냐? 아내하고 갈등이 해소돼야 되거든?
근데 안에 얘기가 쏙 빠져버리지. 해소가 아니라 안에는 안 가지. 갈등이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야. 틀렸고. 객관적 서술을 통해 독자와 인물 간의 걸 유지하는 객관적 서술이 자기 머릿속에 그대로 딱 끄집어내지. 그러니까 객관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객관적이 되려면은 대화와 행동으로만 나와야 돼. 자, 인물의 내면 세계를 중심으로 의식의 흐름 세계. 자기의 여기 이제 대화가 거의 안 나오지. 여기는 나의 생각이 주로 나오지. 그래서 오늘 답은 3번이에요. 자, 빈번한 장면 전환을 통해 상상과 현실의 경계를 모호하게 넘나들고 있다. 상상이 나오는 건 아니지. 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을 통해 일상적 삶의 모습. 야, 이거 일상이면 큰일 나. 자, 그래서 이거 4, 5는 말도 안 되고 3번이 답이고. 자, 이 글에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나는 아내에게 속은 사실을 알게 되면 분노하고 있어. 거기 나오지. 이건 좀 너무하다 싶어. 이렇게 나오지. 자, 나는 아내에 대한 이해를 통해. 아내를 이해했어? 안 했지. 2번 답이야. 자, 그럼 3번 볼게요. 자, 기억은 미스쿠쇼. 기억이 되군요. 아랫방이고 내가 놀고 있는 곳. 그 다음 미스쿠쇼상 니은은 성차라는 곳이거든. 기억은 비현실이 아니지. 현실적. 둘 다 현실 공간이야. 2번 개인적 공간이고 니은이 사회성의 사람들하고 교류하는 공간이 돼야 되거든. 아니고 자아 분열된 공간이 세속적인 꿈을 꾸는 공간이다. 자아 분열된 공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지. 이거는. 자, 기억은 주인공이 꿈을 꾸는 공간이 장난치는 공간. 자, 기억은 아내에게 의지하는 수동적인 공간. 아내 방에 놀고 있잖아. 자, 그 다음에 니은 아내에게 벗어나 세상을 조망할 수 있는 거.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그냥 내 삶을 되돌아보고 그러지. 그래서 5번이다. 4번은 A와 보기 A에 대한 설명인데 그 A가 정오 사이렌인데 이거는 뭐야? 전환의 계기거든. 그러면 1번의 각성의 계기는 맞아. 근데 2번의 공포감은 아니고 자아를 의식하는 계기도 맞지? 그 다음에 분열하는 거 아니고 무기력한 인물과 대비되는 소재냐? 대비되는 게 아니라 무기력함을 해서 벗어나게 만드는 소재지. 그래서 1번하고 3번 중에 하나거든. 자, 시를 가볍게 읽어볼게요. 우리 집도 아니고 일갓집도 아닌 집, 고향은 더욱 아닌 곳에서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은 아버지의 돌아가신 밤이겠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그러면 고향, 우리 집도 아니고 일갓집도 아니고 고향은 아닌 곳이니까 타향이야. 타향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때에 풀벌레 소리가 가득 차 있었다고 그랬거든. 이 풀벌레 소리는 뭐를 의미해줄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슬픔? 우리가 슬펐다는 거를 이렇게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고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답은 3번이 되겠지. 자, 이거 앞뒤로 한 개씩 풀으면 돼. 우리 이거 내고 가세요. 이번엔 숙제 1번 해줄게. 괜찮아, 다음 주에 2개 해도 돼. 여기다가 꽂는 이유가 뭐지?